반갑습니다. 부자노동자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알아볼 것은 용접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 용접 시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안전에 관련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시리즈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이 안전에 관해서 좀 한번 영상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댓글이 있으셔서 겸사겸사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피부과크 용접 장면이죠. 저는 이런 그림 보면은 막 설레요. 제가 지금 용접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직을 해서 용접을 실제로 이제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 이런 거 보면은 막 하고 싶어요. 하고 싶고 설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렇고요. 2020년 현재 지금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게 2020년 9월인데요. 2020년 1분기 산업체의 현황 보면요. 안전보건공단 자료를 참고했는데요. 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제 유형을 보면은, 제 유형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흔히 일어나는 제 유형을 좀 보면요. 첫 번째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요. 끼임, 부딪힘, 물체에 맞음, 깔림, 뒤집힘, 이렇게 해서 1분기에만 해도 이렇게 많은 재해가 일어났어요. 보면 떨어짐이 제일 많죠. 떨어짐, 사람이 떨어지는 거, 어디다 추락하는 거야, 뭐 이런 거, 아니면 떨어지는 물체에 맞은 거, 뭐 이런 거 다 다 있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죠. 끼임도 많이 발생하고요. 부딪힘, 물체에 맞음, 깔림, 뒤집힘, 이런 것들이 주로 산업재해가 일어난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형태예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에 1분기니까 180일이잖아요. 이거 다 계산해 보시면은 하루에 한두 명씩은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나만 아니면 되지, 이런 생각하시면 조금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정확히 한번 볼까요? 자, 이 화면 보시면 어때요? 저는 이런 거 보면은 막 가슴이 콩깍콩깍 뛰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용접을 해가지고 이렇게 용접을 해서 이렇게 용접하는 거죠? 이걸 오지라고 그래요. 오지. 파이프인데 오지 자세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개선이 되어 있고 뭐 연습하는 거 같은데요. 현장에 가면은 이렇게 파이프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 틈새에서 이렇게 용접을 해야 할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안전한 자세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몸을 숙이거나 막 말도 안 되는 자세들이 막 나오고 막 그래요. 거기서 RT를 뽑아내야 되니까 대단하죠. 실제로 연습을 하신다면, 지금 이거 보시는 처음 용접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연습할 때, 오지 연습하실 때 이런 식으로 구조물도 이렇게 방해하는 방해물들을 좀 놓고 연습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장에 막상 가면 이렇게 용접을 하는 경우에 보통 숨도 잘 안 쉬어져요. 숨도 안 쉬어지고, 특히 배 나오신 분들 어떨까요? 이렇게 숙이는데 배 나오면 용접 될까요? 지금 저는 은퇴를 했었잖아요. 용접 은퇴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직한 곳이 이제 공기업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배가 자꾸 나와요. 배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숨도 안 쉬어지는데 큰일 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있었던 현장 대부분 배 나온 용접사는 못 봤어요. 왜냐면 땀을 너무나 많이 흘리기 때문에 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 배가 좀 많이 나왔어요. 적당한 운동 하시고요. 어쨌든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멋있죠? 저는 이런 그림 보면은 뭐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용접하고 싶어가지고. 멋지죠? 네.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알아볼까요? 용접할 때 안전사항, 지켜야 할 안전사항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이 낙하물이에요. 낙하물. 뭔가가 떨어지는 거죠. 용접할 때 일어나는 사고, 용접사들이 일할 때 사고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용접하면서 뭐 사고 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용접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용접하면서 사고가 나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나는 사고보다는 남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사고의 형태가 이 낙하물, 뭔가가 딱 떨어져서 내가 맞는 거죠. 그다음에 추락, 끼임 있는데요. 하나씩 볼까요? 일단 용접을 하면 어때요? 이렇게 용접면을 쓰고, 이게 면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요거 쓴 거 요거 면이잖아요. 지금 시선을 어디를 보고 있어요? 시선은 여기를 보고 있잖아요. 시선을 여기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 안에 면이 있잖아요. 면 안에 흙률이 있잖아요. 흙률을 통해서 요 부분을 지금 유심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이 부분이잖아요. 이 면에 있는 작은 흙유리를 통해서 요 부분만 보고 나머지 이쪽 전부 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엇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낙하물이 위에 떨어진다면 대형 사고죠. 왜냐면 방비가 안 되잖아요. 그죠? 낙하물에 의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자,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남이 잘해야 되죠. 누가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일하시는 분한테 나 용접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그러면 되죠. 되긴 하지만은 현장이 너무 넓어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현장 같은 경우는 용접할 때 이렇게 철망 같은 이렇게 그물망 같은 거를 막 이렇게 그물을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미리 해서 사람이 이렇게 용접하고 있다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런 걸 설치해줘요. 대부분이 대기업 현장에서는 이런 거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작은 현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작은 현장에서는 이 해달라면 뭐라 해요? 네가 하라거든. 그리고 이런 거 설치할 생각 자체를 안 하죠. 그러면 다치면 누가 책임져요? 만약 떨어졌는데 내가 용접하다 이렇게 했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누가 책임질까요? 아무도 안 지죠. 서로 모른다고 그러고 막 떠는 그 친구 다친 사람만 손해죠.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이 낙하물에 관련돼서 용접하러 가기 전에 그 주변 상황을 한번 봐봐요. 주변을 봐서 혹시 낙하물이 생길 수 있는지 또는 위에서 혹시 작업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 미리 작업 반장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여기 밑에 있으니까 뭐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해달라 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용접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사람이 여기서 용접하고 있는데 위에서 막 산소 불어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산소 토치로 막 뭐 불어요. 그러면 막 밑에 막 비산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런 작업할 때는 비산 방지포를 설치해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설치 안 하고 막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산소 작업 하거나 그러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면 뭐 반장님처럼 직장님, 반장님 이런 분들, 팀장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통해서 이 비산 방지법 설치해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요. 그죠? 그래야 되겠죠? 또 아니면 조심해달라고 말해야 돼요. 그렇게 말했는데 이거를 안 해가지고 만약에 뭐가 떨어졌어요. 내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이게 관찰이 안 된다든지 계속 이거 위험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해달라고 한 이 사람한테 가서 대판 싸워버리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는 싸우면 굉장히 심하게 이게 말이 커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경우 안 찾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람 목숨과 관련된 거잖아요. 대판 싸워요. 제가 할 수 있는 뭐 주먹 다짐하고 이러진 않는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그래도 안 지켜지면 저는 이 현장 바로 떠나버립니다. 왜냐면 사람 목숨이 중요해요. 안 고쳐져요. 이런 거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할 사람 자체가 고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런 현장은 누가 하나 죽어야 끝나요. 반드시 죽거나 크게 다치거나 해야 끝나요. 그럼 또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런 경우 벌어지면요, 대부분 도망가 버리든가요. 이 사람이 나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도망가 버리고요. 사장도 도망가 버리고 다 도망가고 결국 남은 건 다친 사람만 남아요. 결국 아무것도 안 남고 이런 현장 같은 건 일단 뭐 작은 현장은 그냥 막 계속 돌아가고요. 큰 현장에서는 그냥 며칠 폐쇄하고 끝나요. 이 안전에 관련된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이 사장님의 의지입니다. 사장님이 야 이거 안전 정말 중요하다. 이거 꼭 지켜서 해라. 아까 같은 경우는 비상 방지포 설치하고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서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사장님이 있고요. 다른 사장님은 야 인마 괜찮아 인마 그거 하려면 돈이 얼만데 이 새끼야. 하지마 이 새끼야. 이렇게 하는 사장님이 있어요. 두 번째는 현장에 일하는 작업 반장이나 직장님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장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도 이건 안 된다. 반드시 안전하게 해야 되겠어. 이거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요. 그렇게 하면 사장님 하지 말라고 해도 반드시 내가 그럼 관두는 안에서 이거 해야 된다. 이런 반장님이 있어요. 그러면 사고가 안 나요. 근데 사장님이 이거 반드시 설치하라 했는데도 반장님이 괜찮아. 내가 30년 했는데 지금 아무 일 없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장님과 현장에 일하는 책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둘의 마인드를 보시고요. 둘의 안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면 그 현장 돈 안 나옵니다.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돈 챙겨줄 리가 없어요. 어떻게 돈 발라먹고 띵겨먹고 도망가려고 그러지. 그거 처음에는 잘 주다가도 나중에 돈 차일피일 미루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현장은 안전에 민감하지 않으면 대부분 가짜입니다. 그 사람들은 돈도 안 나와요. 일해봤자 돈 못 받습니다. 이런 데는 빨리 정리하고 나가도 그 돈 못 받아도 사람 안 다치고요. 또 나가서 버는 돈 있으니까 금방 벌 수 있어요. 이런 데 돈 물리지 마시고요. 안전에 민감하지 않다. 바로 떠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락. 내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게 뭐가 맞아가 내가 추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용접할 때 지면에서 1m 이상 올라가면요. 1m 이상 올라가면 추락했을 때 최대 반신불수 이상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실제로 이런 사건 사례를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서 용접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다리인데 이걸 뭐라고 하죠? 우마라고 하죠? 우마. 우마라 하잖아요. A형 사다리라고 하나요? 이걸 뭐라 부르나요? 제가 명칭이 오래돼가지고 우마라고 하죠? 우마 타고 올라가서 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1m예요. 1m 밑에 떨어졌는데 반신불수된 사건 사고 보고가 있어요. 왜냐면은 용접할 때는 요 앞에 용접하는 부위만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방비 상태예요. 그래서 떨어졌을 때 최대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첫 번째는 사다리는 승강용이에요. 무조건. 그게 뭔 말이냐면 사다리 타고 용접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다리 타고 용접하면 안 돼요. 사다리는 승강용이에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용도로만 써야 돼요. 굳이 용접하겠다면 내 바닥이 이렇게 전부 다 땅바닥에 있는 이런 우마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마도 옆에 보면 이렇게 보호대 딱 설치하는 이런 우마도 많이 있어요. 우마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벨트가 있어요. 안전벨트 차고 하세요. 안전벨트 이거 저는 안전벨트 안 주면 용접 안 합니다. 1m만 올라가도 안전벨트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 뭐라고 너그라고 하죠? 너그 용접해서 여기다 건다든가 아니면 줄 설치해달라 하거든요. 줄을 설치해서 와이어를 설치해서 와이에다 걸어요. 그럼 떨어지더라도 다치지 않거든요. 안전벨트 습관이 안 되면 안전벨트 걸리적거려가 용접할 때 힘들어요. 이 안전벨트는 두 가지 형식이 있죠. 이렇게 우리 군대에서 쓰던 X반도라고 그러죠. 이렇게 X반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X반도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차는 이것을 벨트식 이렇게 허리 차는 이런 벨트식이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추락했을 때 허리가 꺾여가지고 오히려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그네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발을 여기다 집어넣고 손을 이렇게 빼는 그네식이 있어요. 뒤에다가 이렇게 거는 그네식이 있는데요. 요새는 현장에서 다 그네식 쓰는데
또 예전에 사다 놓은 거 있다고 괜히 이거 쓰지 마시고요. 또 그네식 쓰다 보면 여기가 걸리적거려가지고 이렇게 발이 있으면 걸리적거리다 또 안 차시는 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안전벨트도 그네식으로 반드시 해달라 하고요. 저는 이런 거 구비 안 되면 용접 안 합니다.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돈도 안 나올, 그런 현장은 돈도 안 나올 뿐더러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요. 이게 쉽게 말해서 뭐 죽는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시는데, 저는 손가락 날아가는 거 이런 거 용접하면서 많이 봤어요. 손 잘리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나 버려요. 끼임 사고도 많이 나죠. 이런 거 있어요. 현장에 내려보자면, 특히 샵장 같은 데 이럴 때 보면은 호이스트라고 있잖아요. 호이스트, 크레인이라고 그러죠. 크레인으로 뭘 이렇게 네모난 박스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구조물을 만들었어요. 구조물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러그라고 하죠. 러그 용접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크레인에다 걸어가지고, 그렇죠? 호이스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이거 누르면 뭐 업, 다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좌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빙빙 옮기고 있는데, 사람이 여기서 용접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용접하고 있는데 이 크레인을 이리 옮겨요 막.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얘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괜찮은데 얘가 쭉 올려서 가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올려가지고 사람 용접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경우 있어요. 이거 돼야 안 돼요. 샵장에 특히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현장에서도 그래요. 현장에서도 이게 이제 신호수라고 그러죠. 신호수가 서가지고, 여기 신호수가 서가지고 이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해요. 선생님, 지금 여기 크레인으로 뭐뭐 날 건데 용접 잠깐만 중단하시고요, 옮긴 다음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열이면 열 다 비켜줍니다. 그런데 말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용접하고 있으니까 말하기도 귀찮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이거 그냥 그림을 익혀줬는데 이게 최소 몇백 톤부터 몇천 톤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이거를 만약에 여기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용접하고 있으니까, 여기 이 사람처럼 용접하고 있으니까 용접하는 부위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만약에 추락해서 이거 만약에 끼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런 대형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만약 이렇게 지금 이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는 열심히 용접만 하고 있었는데 크레인을 걸고 가다가 떨어뜨려 내가 끼어서 죽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막 소리 나게 하잖아요. 갈 때 삐비비비비비 이렇게 소리 나게 하잖아요. 그 소리 안 나면 옆에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들리면 들려요. 왜냐면 그렇게 큰 거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만약에 그거 물건 나를 때 비키라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소리가 나서 한번 용접을 멈추고 면을 벗었는데 내 위에 이런 큰 물체가 지나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면 뭐 저는 그런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상황이 됐다면 저는 면 집어 던져버리고 그 신호수뿐만 아니라 크레인 잡고 있는 사람 멱살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거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건 이미 살인행위예요. 나를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그런 현장에는 바로 그날 관둬버립니다. 이미 그렇게 크레인을 막 무거운 걸 들고 가고 했는데 사람이 있어도 민감하지 않게 한다. 그거는 이미 그런 풍토가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경시하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큰 현장에서는 좀 덜한데, 처음에 제가 용접사 대기 뭐 거기 올린 거 있잖아요. 작은 팀의 용접사 대기, 용접사 1명, 배관사 1명, 또 조공 1명 이렇게 일하는 데서는 빈번히 일어나요. 이런 게 관둬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그런 현장은 죽어 나가든지 반신불수가 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접할 때 귀에다 이어폰 꽂고 용접하시는 용접사들이 있어요. 거의 없는데 자살행위예요. 옆에서 소리 나면 위험해 비켜 했는데 이어폰 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뒤지는 거죠 그냥. 그리고 옆에서 크레인 소리 나면 빨리 면 벗고 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어폰 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음악 듣고 있으면 죽으려고 환장한 겁니다. 절대 이어폰 끼고 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소중하잖아요. 자, 얘기해봐두니까 별로 못했네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